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연이어 내리고 있는 연휴 아침인데요. 이럴 때는 좋아하는 노래와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에 쏟아지고 있는 비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죠. 저는 요즘 하루하루 일상에서 작은 낭만을 찾는 데 꽂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모니터랩 공모주에서도 과연 낭만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모니터랩과 CU박스 중에는 선택이 필요한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두 종목은 오랜만에 또 동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하고 잘 따져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CU박스에는 제2의 알체라라는 태그를 붙였었는데 모니터랩은 제2의 센즈랩을 붙여봤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모니터랩은 국내 웹 방화벽 시장의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웹 방화벽이 뭐냐면 웹 공격에 대응하고 웹 정보 유출과 부정 접근을 방지하고 웹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점유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건지 검색을 좀 해보다 보니까 펜타시큐리티라는 회사도 본인들의 회사가 무려 15년 연속 국내 웹 방화벽 시장의 점유율 1위라고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1위라는 부분을 아주 막 치켜 세울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2020년 국내 조달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1위라고 회사 측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웹 방화벽을 포함해서 내부 직원의 인터넷 트래픽을 보완하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 그리고 SSL 가시성 장비, 이게 뭔지 내용은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안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 유지 보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을 어플라이언스 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회사가 정말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분야입니다. 최근 클라우드의 확산, 원격 근무 등등으로 인해서 업무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보안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보안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 장치, 네트워크 기능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나 시간의 구애 없이 일관된 보안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 회사가 조금 빨리 뛰어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보안 서비스인 세카스 플랫폼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다양한 보안 서비스 중에 필요한 서비스만 이 플랫폼에서 구독형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고객의 시스템과 사용자가 세계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동일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카스 플랫폼을 국내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회사는 모니터랩이 처음이라고 해요. 아무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아이온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보안 접근 서비스 엣지 기술에 기반이 됐기 때문인데요. 엣지란 무엇이냐? 데이터 트래픽 처리가 필요한 지역에 근접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구성된 컴퓨팅 자원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으로 치면 5G 기지국과 같은 개념인 거죠. 아이온 클라우드는 전 세계 15개 지역에 40개의 데이터 센터를 거점 엣지로 두고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아이온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수집된 보안 정보들은요,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위협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상장한 센즈랩과 동일한 거죠. 그때 이 AI랑 엮여있던 게 좀 포인트가 돼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AI 섹터에 대한 관심도와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AI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491곳에 달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LG, 현대차를 포함한 대기업 계열과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질병관리청 등의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취득을 했고 올해 초에 또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서요.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이 가능해진 만큼 좀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부가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202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치비나 운영비를 훨씬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이버 보안을 대기업 위주로만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중소, 중견 기업까지도 고객층이 좀 넓어지고 있는 데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IT 환경 가속화, 원격 근무 등등으로 보안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요. 이 구독형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아이온 클라우드, 구독형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22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15.9%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웹 방화벽 매출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근데 회사 측은 앞에서 얘기한 요인들로 인해서 25년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비중을 5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세카스 플랫폼을 만든 회사라고 하니까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네, 실적 한번 살펴볼게요. 기술 특례 상장이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시장은 본격 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경쟁사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웹 방화벽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수산 INT, 파이오링크 두 개는 상장사고 비상장사 중에 펜타 시큐리티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들과 매출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모니터랩이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앞에서 제가 모니터랩이 이르냐, 펜타 시큐리티가 이르냐, 누가 맞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2년 실적 기준으로는 우선 모니터랩보다는 펜타 시큐리티가 좀 앞서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성공적으로 상장한 사이버 보안 업체죠. 센즈랩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센즈랩은 악성 코드를 수집하고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 멀웨어즈닷컴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죠. 보시면 센즈랩에 비해서 모니터랩의 매출의 규모가 더 크기는 한데요. 수익성은 센즈랩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22년 실적 기준. 그래서 모니터랩은 수익성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특정 악성 코드 분석을 위주로 하는 보안 회사들보다는 웹 보안,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실적만 봤을 때는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걸 만큼의 회사는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모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일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선 신규 솔루션 개발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 글로벌 엣지 구축, 그리고 해외 파트너 발굴,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이렇게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 힘쓸 계획이더라고요. 해외 공략을 통해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이 회사 장기 성장에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공모 관련 내용들로 넘어가 보죠. 총 2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9,800원. 그래서 공모 규모는 150억 원에서 196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930억 원에서 1215억 원 정도 소형 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게 단점이네요. 그리고 상장은 5월 19일, 또 CU박스와 같은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0.78% 배정했더라고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맞춰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74%. 앞에서 트루엔과 CU박스는 오버행 우려가 좀 큰 편이었는데 모니터랩은 20%대로 유통 물량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8.61% 정도로 높지 않고요. 무엇보다 상단 기준 금액으로 약 301억 원, 300억 원 완전 극초반대라는 거, 가볍다는 규모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주요 기존 주주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와 중소기업은행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2016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서 들어온 재무적 투자자들이거든요. 표를 보시면 RCPS의 전환가액은 1,070원으로 공모가 밴드 하단인 7,500원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고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들의 유통가능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59억 원 정도, 매수세가 조금 붙어준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은데 CU박스와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상장일에 붙는 매수세는 조금 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밖에 상장일 이후 단기간 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총 38만 1,450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송승일, 김가희 임원의 물량은 1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만 9천주 추가로 상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수산 INT, 파수, 지니언스, 더존 비즈온을 선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다 보안 관련한 회사들이 맞는데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다루기는 하지만 기업 내의 각종 사무나 회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ERP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더존 비즈온만 PER이 42.54배로 굉장히 높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더존 비즈온을 포함시켜 PER을 높였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우선은 넘어가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한 평균치를 활용했더라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네, 센즈랩과 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데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실적을 보면 22년에는 순이익 7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23년에는 무려 37억 원이 되고 24년에는 76억 원, 25년에는 157억 원. 1년에 2배씩 그 이상 성장한다는 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물론 25년까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적용률을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잡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과한 추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추정치 기반으로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14,114원이고요. 여기에 할인율 46.86%에서 30.57%를 적용했어요. 할인율이 단순히 높은 건 아무 의미가 없겠고요. 밸류에이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22년 순이익 기준으로 모니터랩은 공모가 하단 기준의 PER이 무려 132.8배입니다. 상단 기준의 퍼는 173.6배. 지금 유사기업들 대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근데 우리에게 센즈랩의 사례가 있잖아요. 센즈랩은 5월 4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이 88.91배 계산되거든요. 시가총액도 1956억 원. 모니터랩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생각난 김에 센즈랩과 공모가 산정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유사 회사를 꼽을 때는 수산 INT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회사를 선정을 했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적용된 PER은 26배 정도로 딱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용된 순이익마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모니터랩이 어떻게 해서든 센즈랩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려고 한 걸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계산된 평가 시가총액까지도 정말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네, 적용된 할인율과 주식수에 따른 주당 평가 가액만 다르다 뿐이었어요. 센즈랩이 증시에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모니터랩이 약간 욕심을 더한 모습입니다.
왜냐면 상장 예비심사 때 제출했던 희망 공모가액 밴드보다 지금이 조금 더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냉정히 따져봤을 때 공모가는 현 시점에서 정말 고평가이기는 해요.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센즈랩이라는 확실한 비교 대상이 존재함으로써 공모가가 다소 무난하다고 평가가 될 것인지, 게다가 또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기도 하니까 절대적으로 좀 싸다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공모가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유통 물량에 있어서는 또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U박스보다는 모니터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8일에 둘 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비교해보고 따져보시고 하면 되겠네요. 배정 물량과 한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50만 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25만 주.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5만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도가 엄청 낮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휴일 야무지게 잘 쉬시고요. 저는 8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